이 대통령이 그 주말부터 오늘까지 올린 그 SNS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 건을 올렸는데 우선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도 있고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 또 야권과 언론 향한 비판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표 계산 없이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의원님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에서 부동산 건드리면 필피한다. 뭐 이런 금기시 발언도 있는데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인데 표 의식을 안 하겠다는 선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표 의식을 안 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요. 네.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관성.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뭘 막 강하게 하다가 그다음에 또 선거가 다 돼가면 또 살짝 이렇게 뭐 유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좀 잘못된 어떤 예측 가능성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할 때는요. 하겠다고 하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했다 안 했다 막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게 불신을 되죠.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갖다가 중과를 함으로써 그러면 빨리 지금 있는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놓고 또 유예하고 갑자기 또 유예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는 저렇게 해놓고 또 유예할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이제 추진을 했으면 네. 그거는 사실은 이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법이든 정책이든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야당 대표분들 입장 듣고 권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야당한테 화내고 언론한테 화내고 국민한테도 화를 냅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릅니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집 파실 겁니까?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실련 자료를 보면은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입니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책을 말로만 하지 말라, 또 협박하지 말라 이런 비판을 지금 했는데 권 의원님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우선 뭐 대안을 예. 오늘 또 대안을 내놨죠. 오늘 또 서울 수도권에 서울에만 31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고 한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오히려 그동안 소홀히 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신 게 문제였죠. 네. 오히려.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번 주말 사이에 보니까 한 너다섯 번 SNS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정부가 들어서 6.27 대책, 9.7 대책, 11.5 대책, 그리고 금년 들어서 129 공급 대책까지 4번 내놨잖아요. 네. 4번 나왔는데 이게 별로 약팔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집값은 계속 뛰고 우리 전세 매물도 말라버리고 그리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국민들이 지금 삶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동안은 국토부에 맡겨두시려고 했는데 이 국토부에 맡겨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는 생각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아직 지지도가 60% 굉장히 높은 지지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달성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고 예. 봐요. 내가 하면은 된다, 내가 나서면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대통령의 말씀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번에 지금 양도세 유예, 중과 유예 이번에는 반드시 5월 9일 되면은 이번에는 아마 이 유예 더 연장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로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잡기 해가지고 세금 정책 쓰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5일 날은 야 이거 부동산이 너무 수도권에 많이 오르서 난처한데 그런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이거 계곡 정비나 코스피 5천보다도 이거 훨씬 쉽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이 시장에서 네. 야 이거 대통령이 또 이걸 말을 바꾸고 또 대통령이 뭔가 시장을 옥죄는 걸 하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공급을 우선 늘려야 돼요. 지금 네네. 그동안 대책 중에 실질적인 수도권의 공급 대책이 없었어요. 없었고 129 대책 6만 호를 내놨다고 하지만은 그게 별로 새로운 게 없거든요. 서울에 3만 호 공급한다는데 사실은 태릉시 씨 문재인 정부 때 6,500호 하겠다고 했다가 진도가 전혀 못 나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용산은 국제업무지구는 이미 서울시에서 계획이 다 돼서 6,000호예요. 서울시가 맥시멈으로 올릴 수 있으면은 8,000호까지는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걸 10,000호로 그냥 일방적으로 서울시하고 상의도 없이 내놓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드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면 정책이 오히려 큰 혼선이 온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뭐 집을 팔 것인가 한번 보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수도권 다주택자 집 팔라라고 권고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이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번 이재명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어떤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네. 사고방식이나 이 어떤 논리가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억지로 팔라고 막 하면서 예, 예. 다주택자 내지는 뭐 이주택자마저도 굉장히 그 죄악시하는 그런 약간 징벌적 그런 응징적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이 국민들이 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렇게 그래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 거래에 대한 어떤 세금 중과를 통해서 그걸 조금 규제하겠다라는 정책적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것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9일 날 종료를 하니까 그걸 다시 이제 또 그때 가가지고 또 유예해주고 이런 건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처분할 거 처분하고 이제 정리하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분명한 어떤 그것은 이 지금 머니 무브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보다는 이 자본 시장으로 가서 이 자본들이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그래서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생산적인 곳 그러니까 즉 우리 좋은 기업들이 재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는데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확고한 생각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당으로서도 같은 생각하고 이런 어떤 대선 때도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노동을 통한 임금 소득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의 축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산 축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자본시장에서 어떤 디스카운트 됐던 것들을 갖다가 정상화시키기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투기 그러니까 유동성 그러니까 그냥
그냥 정상적인 어떤 거주를 위한 게 아니라 투기를 위한 어떤 이런 유동성들이 그 돈들이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으로 건강하게 흘러가서 쓰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것을 이제 일관되게 유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 이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4%포인트가 오른 54.5, 부정 평가는 오히려 1.4%포인트 하락한 40.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 조사 그 날짜가요. 26일부터 30일까지였어요. 1월. 그러면 이때가 이 대통령이 중과세 유예 종료를 강조하고 확언한 25일 이후에 실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가 늘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지지인가 아니면 다른 영향 요소가 있는 것인가? 권 의원님 먼저 여쭤볼게요. 그게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예.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이 집값 문제에 대해서 진짜 내가 잡겠다라고 확실한 의지를 펴시고 또 중과세 유예 이변은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한 건 주말 상관이죠. 네. 저 조사하고는 저는 관계 없다고 보고요. 그걸 저 조사로 읽어버리면은 엄청난 아마 그 앞으로 전국 운영하는데 부동 정책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 조사는 사실은 뭐 저 지난주에 저렇게 좁아지는 게 왜 좁아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하는 동안은 조금 좁혀졌다가 예. 단식 끝나고 그리고 또 우리 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현실화되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조금 소폭 떨어지고 또 반사 이익으로 민주당은 조금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늘 편하게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자빠져 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는 보면은 대통령이 야당복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죠. 네.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진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요. 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 팝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오르냐 하면은 무슨 정책을 써도 오르는 이유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 한 4에서 5만 호가 공급이 돼줘야 돼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 박원순 시장 때부터 주택정비조합 하고 정비지역을 대량으로 없애는 바람에 그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지금 공급돼야 되는 물량들이 줄어가지고 서울에 1년에 공급되는 게 15,000호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공급을 앞으로 조금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라는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그 대출하고 받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사다리예요. 그거를 열어줘야 되지. 그거는 또 잠궈 놓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노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네네. 이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아무리 세금으로 윽박 지르고 옥죄한다고 해서 꼼짝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의원님, 이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SNS 관련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 앞서 이제 설탕 부담금도 있었고요. SNS로 메시지를 내고 이게 논쟁이 일면 다시 또 반론하는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럼 뭐 대통령께서 보면 국무회의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다 공개하고 생중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국정 보고 같은 거 할 때도 생중계 하고요. 그것이 여과 없이 사실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하나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정치가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든 뭐든 사실 요즘 의원들도 굉장히 생중계 라이브 많이 하고 있고 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관세 같은 것도 트윗으로 이렇게 알리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방식은 상당히 저는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금의 시대에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말씀하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것은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6만 원 발표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이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오피스 빌딩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다 온라인이 돼가지고 오프라인에서의 상가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 핵심 요지 그 요지를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주 지역은요, 거주 건물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가구가 분화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인구는 줄어들어도 사실은 거주 그 건물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용도를 좀 전환할 수 있는 이런 특단의 대책 같은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사실은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문제도 좀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물가가 오르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이 공급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있다라는데 공감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왜 지지율이 뭐 올랐나 특별히 뭐 부동산이 잘 된 게 아닌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양도세 중과를 갖다 갑자기 대통령이 꺼낸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유예를 안 하겠다라는 정도지. 그런데 이런 것이 어쨌거나 머니무브에 의해서 자본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가서 코스피 5천이 또 달성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부의 축적이 이런 어떤 서민이나 우리 중산층도 가능하다라는 희망들을 또 주는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